지난 시간에 봤던 게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부분을 봤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특정한 값을 갖는다. 어. 근데 그 에너지 준위가 특정한 값을 갖는데 얼마냐라는 건 몰랐어요. 얼마냐. 알겠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발표를 해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이걸 보고 있다가 이 수의 규칙성을 찾는 거야. 단지 그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은 이 수의 규칙성만을 찾아서 보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560, 656, 486 이런 것들 쭉 숫자의 조합이 이 파장의 역수는 이거 상수예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파장의 역수는 2의 제곱에 n 값은 3, 4, 5. 자, 이런 값들을 정해가지고 보내. 근데 이제 물리학자들이나 뭐 화학자들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보낸 자료를 그대로 인정은 하진 않죠. 알았지? 인정하지 않고 무시를 해요. 근데 누군가가 이 3을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지. 자, 3을 대입을 했더니만 565가 그대로 나왔어요. 3을 대입했더니만. 자, 4를 대입했더니만 486이 그대로 나온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5를 대입했더니만 434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요 파장을 구하는 제대로 된 식인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모식을 이게 상수라 그랬고요. 아까 2의 제곱이었잖아. 2의 제곱을 그냥 n1의 제곱이라고 바꿔볼게. n1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이 다른 값이야. n2의 제곱분의 1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빛의 파장이 람다인, 다시 말하면 요만큼에 해당하는 파장을 가진 빛은 에너지 차이만큼 방출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를 빛 에너지로 바꾸면은 앞에다가 얘만 붙이면 돼. 프랑크 상수하고 광속을 붙이면 빛 에너지지. 이 양변에다 똑같이 붙여. 이렇게. 그럼 이 값이 의미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 차이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항을 좀 볼까? 여기 있는 항은 상수에다가 상수를 다 곱해준 거잖아. 맞지? 상수에다 상수를 다 곱해준 거야. 그러니까 상수에 상수 곱하고 상수에 상수 곱했으니까 결국 상수. 그래서 얘를 임의로 내가 A라고 잡을게. 상수니까 아무거나. 자, 그럼 이 식을 조금 펼쳐볼게요. 이 식을 펼치면 이렇게 A 쓰고 N1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A 쓰고 N2의 제곱분의 1로 쓸 수가 있네. 맞죠? 응? 그럼 봐봐.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런 식을 얻었어요. 근데 이게 변화죠, 변화. 델타가. 그럼 변화라는 얘기는 차이를 뜻하는 거야, 차이.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맞잖아, 차이니까. 그지? 그러면 앞에 있는 이 항과 뒤에 있는 이 항은 결국 에너지 값이겠네? 그잖아. 여기가 전자의 에너지 값이라면 얘는 또 다른 전자의 에너지 값이 되는 거야.
자, 이거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는 어떤 값을 갖냐면 n의 제곱분의 a라는 값을 갖네요. 그러면 그죠? a는 상수이고 알겠지? 그리고 이때 n은 이 에너지는 n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n은 1도, 2도, 3도 다 가능한 다시 말하면 정수라 그러나 이런 걸 예, 요 정수가 가능한 그러한 에너지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에너지 준위를 이제 뭐를 붙여서 나타내냐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타내줘요. 이게 마이너스가 왜 붙냐? 이걸 조금 설명을 해줄게. 자, 무턱대고 외워도 상관없어.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를 정확히 알면 외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자, 봐봐. 자, 보호가 얘기한 전자의 에너지 값은 일종의 위치 에너지야. 알았지? 위치 에너지. 이런 거지. 여기 바닥에 있는 위치 에너지가 제일 작아. 들어올리면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뭐라 그랬어? 얘가 뚝 떨어지면서 에너지 차이가 생기니까 빛으로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이 위치 에너지는 사실은 그 뉴턴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뉴턴 역학에서부터 나와요. 만유인력 법칙은 들어봤지? 졸지 말고. 자, 만유인력 법칙 들어봤지? 그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이 위치 에너지가 결정이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만유인력 법칙에서 보면 만유인력 법칙이 이런 거야. 이게 지구라고 생각해. 큰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어. 그 다음엔 질량이 작은 애도 있겠죠.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지금 거리가 가까우면 힘은 최대가 돼요. 알지? 그랬을 때 이 힘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제일 작아요. 자, 여기 봐봐. 여기가 있잖아. 여기 기준면이 여기 바닥일 때 위치 에너지 여기가 제일 작잖아. 그 얘기야. 그러니까 힘이 최고로 크면 위치 에너지 제일 작게 돼. 그런데 이 물체가 여기서부터 떠난다고 생각해. 그럼 거리가 멀어지지. 그럼 거리가 멀어지면 힘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힘은 감소합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자, 그럼 힘이 감소할 때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커지는 거예요. 점점점. 알았어요? 그러다가 쭉 가요. 물체를 어디로 갖다 놓냐면 이 물체를 무한대로 갖다 놔요. 무한대. 그러니까 뭐냐면 거리가 무한대일 때. 그러면 두 물체의 거리가 무한대면 힘은 얼마가 될 것 같아요? 0. 힘이 0이면 에너지도 얼마가 될까? 무조건 0이야. 알겠지? 그런데 0이 최소라면 0이 최소일 거 아니야. 이게 제일 크니까 여기 봐. 여기서 전쟁은 감소한다 그랬지? 그래서 0이 되면 최소가 돼. 근데 에너지는 점점점 커져서 0일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되는 거야. 이게 달라. 자, 0일 때가 최대야. 0일 때가 최대라면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는 무슨 값을 가져야 돼? 0이 최고로 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음수야, 양수야? 그래, 음수. 그래서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원자, 핵과 전자로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자, 이게 원자, 핵이야. 얘가 전자야, 전자. 그럼 원자, 핵과 전자는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제일 안정할 거 아니야. 그럼 힘이 가장 크겠지. 이 전자를 어디에 있냐면 R이 무한대가 아니라 N이 무한대인 곳에 있다고 하자. 그럼 N이 무한대일 때 포텐셜은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는 0이야. 그럼 나머지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가 왜 붙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붙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자, 이것도 뭐 잘 모르겠다. 물리는 나 너무 싫다. 그럼 외워. 알았지? 그리고 이 마이너스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위치 에너지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왜 마이너스가 붙니? 이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몰라. 어? 왜 마이너스 붙냐는 이게 뭐 대답을 못해 애들이. 그걸 정확히 대답해. 선생님처럼 대답하는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 물어봐. 선생님 왜 마이너스 붙어요? 그냥 외워 시키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왜 붙는지 알겠어요? 마이너스는 위치 에너지의 개념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무한대를 0으로 놨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마이너스가 돼요. 그게 이제 전부 다 그 뉴턴 역학 있죠? 뉴턴 역학이라 그래서 만율력 법칙을 에서부터 비롯된 얘기들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과학을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이 뉴턴 역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거야. 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얘기하잖아. 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그냥 찾은 게 아니야. 그 사람은 만유인력 법칙을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만유인력 법칙 설명하면 X와 Y 공간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제 시간축을 하나 더 집어넣은 거야 아인슈타인. 그래서 이거 그 만유인력 법칙 쫙 설명하다가 나온 게 상대성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뉴턴 역학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너무 싫어하죠. F는 MA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지? 확인은 잘하세요. 여기 물리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봐. 이게 이제 에너지 값이에요. 얘를 y축으로 놓고 얘를 뭐 이 n 값을 갖다 x축으로 놀래니까 이 n이 이렇게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y는 ax니 아니면 y는 ax 제곱이니 이런 함수하고는 그래프가 다른 그래프가 나와야 돼. 그렇잖아. 왜냐면 n 값이 1 아니면 2 아니면 3이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 이게 y축. 이가 이제 당연히 에너지 값이겠죠. 네, 위치 에너지로 바로 쓸게요. 그러면 n이 1일 때 n이 무한대일 때도 한번 해보자. n이 무한대일 때. 자, n이 1이에요. 1. 여기다 1을 대입하라고.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a가 나오죠. 자, n에다 무한대를 대입하면 당연히 0이 나오죠. 그 다음에 2, 3, 4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알았지? 5가 돼버리면 여기서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n이 2일 때는 마이너스 4분의 a, n이 3일 때는 마이너스 9분의 a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결정되어 있겠죠. n이 4일 때는 마이너스 16분의 a 이런 식으로. 알았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뭐냐? 첫 번째,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이제 좀 생소한 단어가 들어가는데 어떤 단어예요? 불연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수학은 연속적인 함수예요. 근데 이거는 1 아니면 2 아니면 3. 다시 말하면 이 사이에는 어떤 값도 못 갖는 거니까 불연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현대 물리라든가 현대 물리는 이제 모두가 그 수학이랑 연관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연속 함수가 있어요. 불연속 함수.
불연성 아직 안 배우죠? 여러분들은 아니 미분 배웠다. 그지? 연속 불연속 알잖아. 그거야 그거. 잠깐만. 네, 여보세요? 보기보다 생각보다 빨리 유명해졌더라. 아, 왜 재수없다 그러지 말고 찾는 사람들이 많더라야. 아, 왜 또 이런 얘기하면 졸라 재수없대. 선생님은 자랑할 게 니들밖에 더 있냐? 내가 그럼 술집 가서 야 내가 이랬어 자랑하냐? 학생들을 자랑해야지. 그러면 지난번에 무슨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내 자랑 좀 그만 좀 하래. 어떤 학생이 내 자랑 너 많이 안 하는데 자랑. 자랑할 데가 없어 얘들아. 서울 사람이잖아. 광주에 친구도 없는데. 니들이 내 친구이자 벗이야. 내가 제일 많이 떠들 때가 수업이야. 맞잖아. 집에 가면 아무도 없는데? 누가 벽 대고 얘기하냐? 자, 봐봐. 불연속이라는 단어를, 불연속이라는 단어를 이제 처음 듣지만, 그게 되게, 낯서는 단어는 아니야. 수학에 요즘 슬슬 나오지 않냐? 불연속? 맞지? 미분 접근할 때 나올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전자의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다. 이렇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이거죠. 이렇게 전자가 전이한다고 하자. 그러면 에너지가 큰 쪽에서 작은 쪽이야? 작은 쪽에서 큰 쪽이야? 응? 작은 쪽에서 큰 쪽이다. 맞지? 그지? 또 맞댄다. 야, 3에서 2는 큰 거에서 작은 거지. 내가 아까 뭐 했니? 여기가 제일 어떻다 그랬어? 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지. 알았지? 그러니까 n이 3에서 야, 너네 2단원마저 이렇게 헤매면 안 돼. 니들이 희망이야, 2단원이. 2, 3단원은. 자,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니까 에너지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남아. 그러니까 델타 E를 뭐 하는 거냐면 방출하는 거예요, 방출. 에너지 차이만큼을 방출을 한다고. 그러면 델타 E를 구해보잔 말이에요. 그럼 델타 E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는 거니까 E3에서 E2를 빼주면 되겠다. 그럼 E3에서 E2를 빼준대. 그럼 그대로 위에 있는 이 식에다 대입을 해볼게. 마이너스 9분의 A 마이너스 4분의 A 이렇게 되네. 얘를 A만 앞으로 빼고 4분의 A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로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36분의 5A로 쓸 수가 있네요. 그럼 이제 이와 같이 구하는 걸 조금 일반화해서 제가 써드릴게요. 일반화를 해서 써보면 델타 E는 상수 A를 앞으로 빼고 여기 봐봐. 4가 2의 제곱이지? 그럼 2는 안쪽이 그러니까 원자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자, 원자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n이 1일 때가 제일 안쪽이지. 그럼 n이 2일 때는 좀 바깥이지? 그러면 2하고 3 중에서 안쪽이 뭐니? 2. 그렇지. 바깥쪽은 3이지. 그지? 자, 그래서 얘는 일반화시키면 n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1인데 요 앞에 있는 n은 안쪽 껍질,
뒤에 있는 n은 바깥 껍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응? 봐. 연습해볼까? 2, 3. 그러면 어느 게 안쪽이야? 2. 4, 2. 그럼 뭐가 안쪽이야? 2. 자, 3, 1 그러면 4, 3 그러면 3. 이런 식으로. 알았지? 그러면 편리한 게 항상 양수값으로만 계산이 된다는 편리함이 있어요.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3에서 2로 전자가 이동을 할 때,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이. 그러니까 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자전이는, 전자가 다른 에너지를 갖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n이 2일 때 에너지와 n이 3일 때 에너지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할 땐 n이 2에서 3으로 전이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걸 우리가 전자전이라 그럽니다. 전이. 움직인다 이거야. 근데 움직인다는 것은 뭐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자들의 에너지 값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3에서 2로 전이할 때 델타 2를 방출한다면 2에서 3으로 전이할 때는 뭐 해야 돼? 델타 2를 흡수해야지. 조심할 건 2에서 3으로 전이하는데 자, 이만큼의 에너지는 흡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선생님 이거보다 에너지가 큰데요? 그래, 커도 이만큼만 흡수하는 거야. 절대로 이걸 흡수할 수가 없어. 딱 요만큼만. 이해돼? 이해됐어요? 그게 바로 불연속적인 어떤 에너지 값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게 수소원자거든요. 수소원자. 수소원자는 전자가 어디 있을 때 제일 안정하냐면 N이 1인 곳에. 다시 말하면 N이 1일 때 에너지가 제일 안정한 에너지야. 에너지 줘가지고 어디로 올릴 거냐면 저쪽에 무한대로 가버릴 거야. 그지? 그러면 델타 2를 흡수해 방출해요. 흡수. 그럼 델타 2가 얼마만큼이에요? 뭐가 돼야 돼? 델타 2는. 뭐 어려운 질문 했나? 여기랑 여기랑 차이가 뭐니? A만큼이잖아. 그럼 A만큼의 에너지를 가하면 전자가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간대요. 무한대. 여러분. 근데 전자가 무한대로 가는 현상을 이온화라 그래. 이온은 알지? H가 전자를 이루면 H 플러스가 되잖아. 그지? 그때 이 플러스, 다시 말하면 H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전자를 무한대로 보내줄 때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이온화 에너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온화 에너지. 다시 말하면 수소 원자를 H 플러스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가리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하나 알았네요. 우리가 상수로 얘기했던 A라는 값은 결국 뭐다? 이온화 에너지다. 이제 앞으로는 A를 상수 A로 쓰지 않고 이온화 에너지로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이온화 에너지가 될 것이고, 자, 이 값은 이제 알려져 있는 값입니다. 1312 kJ/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에너지를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요. 에너지라고 한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보의 원자 모형에서의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이온화 에너지는 1312 kJ/몰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n 값은 1, 2, 3, 4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바로 보의 원자 모형, 보가 얘기한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값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맨 처음 이제 발모란 아저씨가 여기 2가 왜 들어왔는지 알겠지? 이 2가 왜 들어왔을 것 같아? 2는 n이 2니까 n이 2에서 그러니까 n에서 뭐 3에서 2, 4에서 2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표현해 준 거야. 발머시가. 알았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이런 걸 나중에 껍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식은 전자가 n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의미해 주는 거야. 빛의 파장을 나타낸 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 빛이 눈에 보이는 무슨 광선?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라는 뜻이죠. 그럼 그 얘기는 뭐야? n이 2인 쪽으로 전자가 전이하면 가시광선을 방출한다는 뜻이네. 맞잖아. n이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무한대에서 2로 전자가 전이했을 때 나오는 빛이 가시광선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보의 원자 모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 두 가지로 나오는데 대부분은 아니고 뭐 어떤 데는 이렇게 나오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나와요. 차이가 별로 없어. 일단 이온화 에너지가 1312라 그랬지. 1312 kJ/몰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뭐니? 전자 1몰에 관한 얘기야. 그런데 이 앞에 K라는 값은 이 이온화 에너지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준 거야. 차이점이 그럼 어디에 있어요? 앞에 있는 K는 전자 한 개에 대한 이온의 에너지고 얘는 전자 1몰에 대한 이온의 에너지란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게 이거였어. n이 무한대에서 어디로 전이할 때? 2로 전이할 때. 자, 무슨 빛이 나온다고요? 무슨 종류의 빛이 나온대? n이 2로 전이할 때. 가시 광선. 가시 광선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뭐라 그러면 발모 계열이다 이렇게 발모. 그 발모라는 그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교과서에도 나와. 발모 계열. 그 이후에 자외선도 발견이 돼요. 그래서 자외선 보니까 n이 1로 전이할 때. 이건 사람 이름이야. 라이먼 계열. 그 다음에 n이 3으로 전이할 때가 있는데 n이 3으로 전이할 때는 적외선이 나와요. 적외선. 이게 이제 뭐냐면은 파셴 계열. 파셴 계열.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신 문제에는 가끔가다가 나옵니다.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셴 계열.
그래서 여기 앞자만 따면은 자라가 대머리지. 자라가 대머리가 가발을 쓰고 적을 깨부순다 이거지. 자라가 군상갑을 자라갑을 적파. 요즘엔 잘 안 나는데 간혹 대신해서 냅니다. 특히 이제 약간 올드한 선생님이 화학을 가르치면 한 90% 가까이 적중률이 있죠. 라이먼 계열, 발열 계열, 팔션 계열. 알았지? 자, 그럼 이제 이걸 갖다 이제 보의 원자 모형이잖아. 근데 이걸 이제 모형을 그러니까 원자 모형이라기보다는 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밝혀낸 전자들의 에너지 준이야. 근데 이걸 모형으로 만드는 거야. 누가? 보가. 자, 어떻게 만드냐면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라는 걸 이제 모형으로 만들 때는 자, 원자핵을 두고요. 이제 보라는 사람은 껍질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껍질 이제 전자 껍질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전자 궤도라는 표현하고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 전자 껍질과 전자 궤도라 하는데 진짜 껍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양파냐? 진짜 껍질이게. 단지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라는 걸 껍질이나 궤도를 이용해서 빗대어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런데 이름도 붙여요. 여기 K 껍질이야, L 껍질이야, M 껍질이야, N 껍질이야. 숫자도 붙여요. N이 1일 때 아까 봤잖아.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전자 껍질을 의미하는 숫자로 얘기해 주지만 얘를 다른 말로는 이제 취향자수라고 그래요. 얘는. 뭐 오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취향자수. 자, 그럼 취향자수가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진짜 껍질은 아니라 그랬지, 분명히.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는 걸 빗대어서 설명해 준 거야. 착각하면 안 돼. 진짜 껍질이 아니야. 근데 이 껍질을 표현하면 설명하기는 좋지. 야, 전자가 K 껍질에 있어. 아, N이 1일 때구나. 그지? 그다음에 전자가 뭐 L 껍질에 있어. 그러면 아, N이 2일 때 에너지 준위를 의미하는구나. 그러니까 누구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해. N이 2일 때 에너지 준위를 가져. 이런 말을 안 해. 너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K 껍질에 있어요. 전자가 L 껍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서 알아들어야지. K 껍질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이 원의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야. 알겠지? 소통이 돼야 되지. 알아야 소통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앞에 말을 이해 못하고 뒤에 말만 들은 거지. 그럼 전자는 K 껍질에서 아, 양파 껍질이네? 이러는 거야. 그리고 와서 질문한 거죠. 선생님, 이게 양파예요? 원자가? 뭐 이러면서. 돌아버리는 거야. 진짜. 그렇다면 자, 이거 지금 수소 원자 가지고 우리 다른 원자 안 하고 수소 원자만 가지고 있어. 그 수소 원자는 가장 에너지가 작을 때가 어느 껍질일 때야? 그러면 K 껍질일 때. N이 1일 때. 그제? 여기 이제 전자가 일렉트론 여기 있다. 그럼 이 K 껍질에 전자가 있다. 혹은 N이 1일 때 에너지를 가질 때를 뭐라 하냐면 바닥 상태. 바닥 상태. 가장 에너지가 작을 때죠. 그럼 이런 바닥 상태는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거예요. 안정하다.
바닥 상태. 그러면 조금이라도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면 불안정해지겠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전자에다가 이렇게 에너지를 줘요. 그럼 에너지 G를 주면은 일로 전자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때 델타 E를 흡수를 하게 되고 이런 에너지 준위를 가질 때를 무슨 상태라고 그러냐면 들뜬 상태. 그러니까 들뜬 상태는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 상태를 의미해 주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 익사이트 스테이트. 그라운드 알지? 그라운드 그 게임 있잖아. 내 이름은 그라운드. 뭐냐? 나도 몰라. 그라운드. 바닥이라 그래서 뭐 플로우 이러지 않아. 무식하게 바닥 상태 영어로 뭐야 그럼? 플로우 이러면 안 된다. 어? 자, 들떴다. 우리 이제 소풍 가기 전에 여행 가기 전에 어때? 익사이팅하지? 그러냐? 이제 선생님은 제일 익사이팅 할 때가 다이빙 여행 가기 전. 내가 영상 하나 만든 거 있는데 보여줄까? 처음부터 보여줄게. 내가 얼마 자 봐. Beautiful creature on the water.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발광 말미잘이야. 여기 보면 이거 빛나 안 빛나? 그지? 나 처음 봤어. 발광 말미잘. 유기법. 이거 뭔지 알아? 어? 고사리 같은 소리지. 산호야 이게. 산호. 신기하지? 어. 이게 딱 이렇게 바위에 또 딱 달라붙어 좀 있다가. 근데 이제 이렇게 날아가는 건 처음 본 거야 나도. 아니다 처음에 몇 번 바뀐 보인 것 같아. 그 까부는 애들은 다들 애들이고 그 선생님 사진 찍는 사람 뭔가 이 경력자의 그 포스가 안 느껴집니까? 응? 네. 자, 자 그래서 이제 들뜬 상태, excited state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 에너지를 흡수한다면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떨어질 때는 어떻게 돼야 돼? 델타 E를 방출해야죠. 다 배웠잖아요, 방출. 그러면 근데 이제 방출하는데 이게 방출한 이 에너지는 반드시 무슨 에너지가 돼야 돼? 빛 에너지가 돼. 근데 이 현상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에요. 물리적으로. 자, 봐. 이 등들 있지. 이 다 LED 등. 맞지? 형광등.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야. 자,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 전구가 하나 있긴 해요. 무슨 전구냐? 백열 전구. 지금 써 안 써? 백열 전구 안 쓰죠. 백열 전구 하면 졸라 더워. 진짜 더워요. 백열 전구.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선생님 백열 전구 시대에 살았을 거 아니야. 여름에 막 죽어.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뜨겁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름에 이제 방 안에 백열 전구 처음 켜놓잖아? 그럼 막 에어컨도 없죠, 당연히. 근데 그 백열 전구 있어서 땀 흘리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지. 뻔이야. 놀았어. 더운데 어떻게 공부하니? 자, 아무튼 그게 백열 전구. 그 백열 전구하고 지금 이런 등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백열 전구는 열을 뜨겁게 내가지고 환하게 비치는 거야. 그러니까 무아랑 같아. 양초랑 같아. 그런데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뭘 하냐면 이렇게 전자의 에너지를 높게 했다가 애들을 떨구면서 빛을 나오게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의 원자 모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면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야. 봐봐.
자, 봅시다. 지금 이제 전자가 전이하는 걸 이미 나타내 준 거예요. 자, 첫 번째, n이 3에서 n이 2, 1로 전이한대. 자, 에너지를 흡수해요, 방출해요? 응? 방출. 자, 4에서 2는 2에서 3은 1에서 2는 그러면 흡수하고 방출하는 그 에너지를 빛에너지라고 한다면 자, n이 3에서 1로 전이할 때는 어떤 빛을 방출합니까? 응? 자, 여기 봐. n이 1로 전이할 땐 자외선, 2로 전이할 땐 가시광선, 3으로 전이할 땐 자외선. 가르쳐 줬잖아. 안 돼, 뭐, 책 보고라도 해봐. 자, 얘기해봐. 3에서 1. 응? 자외선. 4에서 2. 2에서 3. 자, 보세요. 빛의 종류는 항상 작은 숫자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제일 쉬워. 자, 그럼 얘기해볼까? 2에서 3으로는 흡수를 하는데 무슨 빛을 흡수해야 돼? 그렇죠. 가시광선. 그러니까 3에서 2로 갈 때 가시광선을 방출하잖아. 네. 그러면 2에서 3으로 갈 때 똑같은 빛을 저기 흡수해야지. 자, 그러면 1에서 2 얘는 자외선 흡수. 됐나요? 자, 그러면 A, B, C, E. A, B, C, D예요. 그러면 A라는 빛도 B라는 빛도 C라는 빛도 D라는 빛도 결국 델타 E만큼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거 아니야. 그제? 그럼 델타 E A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는 우리 구하는 방법은 오늘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못할 테니까 다시 한번 써줄게. 델타 E는 이온화 에너지 n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1이야. 이때 앞에 있는 애는 안쪽 껍질이라고 그랬고 뒤에 있는 애는 바깥 껍질이라고 그랬어. 이 식을 이용하면 돼. 자, 해봅시다. A 이온의 에너지라고 쓰고 3, 1이야. 안쪽 껍질이 1이야, 3이야. 1, 1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 돼? 얼마야? 예. 자, 안쪽 껍질 얼마야? 2. 바깥 껍질은? 이 계산해 얼마야? 델타 E C 합시다. 또 이온 에너지 안쪽 껍질이 2야 3이야?
그러면 4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D 1에서인가? 안쪽 곱절이 1이지. 1 마이너스 얼마가 돼? 구할 수 있겠죠?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하는 것만 알면 구할 수 있겠지? 자, 구한 다음에 이 값을 구하라는 거는 한 10문제, 한두 문제밖에 안 돼.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어떤 유형이냐면 이렇게 B를 물어봐. A일 때와 D 한번 할까? D일 때. 몇 대 몇이지? AD요. AD요. AD는 몇 대 몇이라고 답할래요? 응? 몇 대 몇? 32대 27. A 파장과 D 파장의 B를 갖다 물어봤어. 이게 빛이잖아. 어차피 델타 E가 방출될 거니까. 방출되는 흡수되는 빛이니까. 그럼 빛은 파장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응. 그럼 몇 대 몇이라고 답할래? 자, 빛 에너지하고 빛의 파장은 비례야, 반비례야? 여러분, 빛 에너지와 빛의 파장은 비례야, 반비례예요? 반비례, 그렇지. 그럼 몇 대 몇? 어려운 게 아니라 생소한 거야. 이런 거 언제 해봤어? 알겠지? 공통합각에서는 그냥 껍질만 봤잖아. K, L, M, N. 거기에 에너지 값이 얼마인지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뭐 내지 않을 거니까 가르쳐주지 않지. 이제 고2 화학에서는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 됐어요, 이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 스펙트럼이다. 대부분의 이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주어지고 다음은 수소원자의 가시광선과 자외선에 해당하는 영역의 선 스펙트럼이 주어진다. 이렇게 주어져. 친절해요, 문제들이. 그럼 여러분이 파악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선들의 위치의 특징을 파악해야 돼. 여기 봐.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앞에서 우리 선 스펙트럼 봤었잖아. 여기 봐봐봐. 내가 뭐라 그랬지? 간격이 좁아질수록 에너지가 크다 그랬지. 간격이 좁아질수록 에너지가 크다고.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지금 어디에요? 이 그림에서 자, 간격이 좁아지다가 다시 좁아지지. 좁아지다가 여기서 또 다시 좁아지지. 그러니까 뭐야? 계열이 두 가지 계열을 같이 붙여놓은 거야. 선 스펙트럼을. 알겠죠? 그러면 여기 이거 이렇게 한 계열, 이제 또 이렇게가 한 계열. 알겠어? 그럼 내가 뭐뭐라 그랬니? 가시광선이랑 자외선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왼쪽 오른쪽 중에 어느 게 가시광선인 발모 계열이겠어?
금방 설명했는데. 자, 간격이 좁아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 근데 또 걱정하지 않는 거는 여기다 써줘. 656 나노미터, 486 나노미터라고 써줘. 그러면 왼쪽으로 갈 때 에너지가 커지는 건 맞지? 그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가시광선이고 둘 중에 하나가 자외선이야. 자, 오른쪽 왼쪽 어느 게 가시광선이야? 그것도 답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 자, 오른쪽 왼쪽 어느 게 가시광선이야? 김현준 얘기해봐. 그래. 알겠어. 야, 가시광선의 에너지가 큰 빛이잖아. 이쪽이 자외선이 돼야지. 주어진다고요. 가시광선과 자외선 영역에 해당하는 선 스펙트럼이 주어졌다라고 문제 주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택만 하면 된다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 서술형으로 나오면 달라지겠지. 객관식은 선택만 하면 돼. 그래 놓고는 이제 이 선에다가 뭐 예를 들어 A, B, C, D라고 해. 그럼 A, B, C, D는 각각 전자 전위에 의해서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이야. 맞지? 그럼 A를 갖다 얘기하는 거지. A는 어디에서 어디냐? N이 얼마로 전이하는 권위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파악해내야 돼요. A는 어디에서 어디야? 자, 먼저 그럼 이거부터 봐봐. 자외선이지? 자외선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작은 건 얘야. 그지? 그럼 이건 2에서 1이야. 이거는 3에서 1. 얘는 4에서 1이잖아. 알아보고. 알겠어요? 쉬운 게 없죠. 야, 이게 1단원보다 쉽잖아. 자, 그럼 B 해봐, B. B는 쉽다. 해줬으니까. B, 어디에서 어디야? 응? B는, 그렇지. 2에서 1. C, C?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이게 자외선이야. 아, 가시광선이야. N이 2로 전이었는데 얘가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지. 그럼 얘는 3에서 2, 얘는 4에서 2. N이 4에서 N이 2로. D는요? 좋아요. 그럼 문제 하나 내자. A 빛과 C 빛의 파장의 B는 얼마인가가 문제예요. 구해보세요. 이건 한 거니까 할 수 있어야지. A 빛과 C 빛의 파장의 B. 파장 구하라는 게 아니라 비율을 배워. B. 몇 대 몇이냐? 몇 대 몇이냐? 구하는 거예요. 6대 3. 6대 3? 파장이?
나도 내가 막 만들어서 몰라 답을. 선생님 대부분의 예제는 내가 다 만들어내는 거야. 그 시간에. 자, 델타 E. 자, 이거 에너지부터 해. 자, 이온화 에너지지? 그지? 1 마이너스 얼마야? 16분의 1이니까 얼마니? 16분의 15 이온화 에너지. 자, C. 자, 이온화 에너지지? 4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인가요? 얼마예요, 그러면? 16분의 3 이온화 에너지죠? 그지? 그러면 델타 E A하고 델타 E C하고 몇 대 몇이야? 5대 1이에요? 어? 5대 1이야? 5대 1. 자, 5대 1이면 파장은 반비례니까 얼마가 돼야 돼? 1대 5가 되겠죠. 답이 1대 5.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운 유형이라고. 할만하죠, 그러니까. 자, 뒤에 얘 있어요. 예. 유형 짚고 넘어가겠어요. 요거 좀 한번 해보자. 잠깐 쉬면서. 이번에 프린트 뭐가 써져 있는 거예요? 어? 이은행 학당 내시 니은? 남다원. 아, 학생 이름은 모르겠다.
풀려요? 풀려? 풀리면 됐어. 자, 답이 뭐가 나왔어요? 4가 나왔어요? 풀어줘야 되는구나. 현준이가 웃었네. 그럼 풀어줄게. 음. 자, 이게 지금 문제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아요? 자, 이 에너지는 n이 2에서 n이 1로 전이할 때 이런 뜻이야. 이 에너지는 n이 2로 전이할 때. 이 에너지는 n이 4에서 n이 3으로. 빛의 종류가 다 다르죠? 이게 다 수소 원자라고 그랬잖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A는 수소의 이온 에너지가 같다. 이게 틀렸어요. 수소의 이온 에너지 뭐니? 무한대에서 1이나 1에서 무한대까지야. 틀렸고. 람다 1. 람다 1은 일단 분명히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럼 람다 2는 n이 3에서 2로 전이할 때고 람다 1은 n이 4에서 n이 2로 전이할 때예요. 그럼 BC야, BC. 자, 일단은 설명을 두 가지로 해드릴 텐데 그럼요. 그것도 두 번째 해줄게. n이 1, n이 2, n이 3, n이 4. 자, B 있죠? 3에서 2니까 요만큼의 에너지가 B예요. C는요. 4에서 3이니까 요만큼의 에너지가 C가 됩니다. 그럼 B하고 C를 더하면 뭐가 돼? 이만큼이 되죠? 이제 그럼 뭐야? 4, 2, 4, 4, 2, 2, 4 이때 에너지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람다 1은 비대 에너지와 같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쉽게 하려면은 B하고 C를 딱 줄을 쳐놓고 똑같은 숫자를 지워봐. 3, 3. 그럼 뭐만 남니? 4, 2만 남지? 그럼 BC를 더하면 4, 2와 관계되어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맞다라고 보는 거야. 주양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차이는 줄어들어, 늘어나. 이거 물어본 거야. 예. 점점 줄어들죠. 다시 말하면 간격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에너지 차이가 점점점 줄어든다는 걸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소한다가 맞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내용을 봤냐면 보의 원자 모형을 봤어요.
근데 이 보의 원자 모형이 응? 지금 우리가 배우는 원자 모형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는 원자 모형은 현대 원자 모형. 현대 원자 모형이니까 이게 진짜 백이지. 근데 왜 그럼 현대 원자 모형이 제한이 되어졌냐? 도대체 왜 뭐가 잘못했냐? 보호는 뭐 이렇게 뭘 잘못했냐? 가장 중요한 한계는요. 수소 원자에 한정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가 한 개. 그러니까 전자 한 개인 경우에는 딱 맞아떨어져. 알았지? 한 개의 경우는 딱 맞아떨어지는데 전자가 두 개 이상 되면은 안 맞아떨어져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지금 이제 수소하고 헬륨을 두 개 비교했는데 헬륨은 전자가 두 개죠. 맞지? 그지?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죠. 이게 선이 막 나눠져 있더래. 그러니까 선 하나가 왠지 보면은 선 하나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개로 나눠져 있더래. 이건 도저히 설명이 안 되지. 왜냐하면 수소 저 수소에서는 이렇게 선 하나가 나눠지진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정되어지는 그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여러 개로 나눠지는. 자,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원자 모형이 제한돼야 될 거야. 자, 뭐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의 두 불의 물질파 다 빼고 다 몰라도 돼. 알았지? 그런데 이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의 원리의 기준은 말은 이 전자를 확률로 표현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야. 알았지? 뭔지 몰라도 된다고, 이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근데 전자를 확률로 얘기하자. 그 다음엔 드브로의 물질파, 이것도 뭔지 몰라도 돼. 근데 이제 이 전자가 입자인데 얘를 전자가 입자이자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드브로의 물질파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입자지. 얘들아, 이거 입자. 이제 전자도 이런 입자라고. 근데 얘가 파동을 친대. 그래가지고 이제 슈레딩거라는 사람은 슈레딩거 전자를 뭐로 표현하냐면 파동 함수로 표현하게 되고 이런 거 본 적 있어? 이렇게 이게 뿌사에 파동 함수로 표현하게 되고요. 이 파동 함수의 제곱을 확률이라고 해요. 확률. 그리고 이와 같은 파동 함수를 통해서 정확한 에너지 준위를 계산한 게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슈레딩거 방정식. 줄여서 슈방이에요. 슈방 거리입니다. 여러분들 대학 가시면 특히 전자공학과, 화학과, 화공학과 네, 전부 다 의대를 빼놓은 화학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과에서는 슈방 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의 뭐냐면요. 양자역학 들어봤어요? 양자역학? 영화도 나오죠. 영화도 있잖아요. 양자역학. 이 양자역학이 이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야. 저기 책 없냐? 없네. 아, 양자역학 책 서울에 있구나. 양자역학. 이 양자역학은 뭐 선생님이 이제
경험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지 말아야 될 과목. 그렇지?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과목. 굉장히 어려운 과목. 그러니까 가끔 이제 우리 천재들 나오잖아. 우리나라 근래 천재가 누구냐면 이름 까먹었는데 그 인하대학교 7살인가 9살 때 인하대학교 입학한 애가 하나 있지. 근데 걔가 이제 그 뉴스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요즘엔 뭐에 관심을 가져요? 요즘에는 양자역학에 관심을 갖는데 10살인가 11살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인하대에서 받았어. 아무 데서 못 받아가지고 인하대 물리학과에서 다시 뱉어냈어요. 우리는 못 가르치겠다 얘를. 그래서 걔 미국 가 있어요. 거기까지 들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또 잘할지는 모르죠. 또 그 들은 지가 몇 년 되니까 벌써 성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아무튼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굉장히 어려운 분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말고 단지 우리 결과만 얘기하자. 결과만. 자, 이게 이제 보면은 이 하이젠베르가 확률을 얘기했잖아. 슈레딩거가 전자를 확률로 얘기하자고 얘기했잖아.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일인데 이게 대륙이 떨어져 있어. 슈레딩거하고 하이젠베르그가. 그런데 그 사람이 동시에 그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지. 옛날에 인터넷이 없었잖아. 인터넷이 없었는데 동떨어진 대륙에 있는 또 다른 학자들이 야, 우리 전자 확률로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자를 확률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게 현대 원자 모형의 시작이야. 알았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번이죠. 우리가 보의 원자 모형 끝났으니까 다음번에 현재 원자 모형을 할 텐데 다음 주는 아닙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to be continue. 자, 그럼 다음 주에는 뭐가 좋아야 돼? 자, 숙제가 있어요. 다음 주. 다음 주 숙제는 2024 대비 수능 특강 일단은 다 풀 수 없어. 아, 그래? 일단원에 1강, 2강까지 풀어오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수특이에요, 수특. 알겠죠? 그 다음엔 자이 스토리. 자이 스토리. 자, 자이 스토리 사가지고 이제 슬슬 일단은부터 푸세요. 응? 노현준 샀지? 그치? 다른 사람은 샀어, 안 샀어? 샀어요. 산 사람들은 이제 슬슬 풀기 시작하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자이 스토리를 시작할 때 선생님이 일단 다음 주에 가지고 와. 그리고 그 웬만하면 쪼개서 다녀. 그 책가은 무겁지 않니, 얘들아? 그지? 쪼개서 다녀, 칼로. 그리고 뭘 다 들고 다니냐. 어차피 일단은 풀 건데. 안타까워. 응. 잘라. 쪼갤 수 있어요. 칼로 자르면 잘라야지. 그럴 수 있어. 칼로 잘라줘, 내가? 책을 그렇게 다 들고 다니냐. 어차피 내년에 또 사야 돼. 내년에 또 사야 되니까 올해 거는 단음표를 쪼개고 다니라고. 알았지? 그래도 되고, 이렇게 잘라서 다녀. 아니, 재본에서 해달라고 그러든가. 그래서 일단은 다 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가 이렇게 솎아줄 거야. 알았지? 선택해 준다고요. 못 알아듣나? 표준말을? 알았어요. 선택해 주니까 들고 오세요. 자, 오늘 수고 많이 했어요. 주말 동안에. 얼른 가서 쉽시다.